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맨날 보니까 반가우시죠? 저 엄청 반가워요. 네. 어제 새로운 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책 공부하는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면서도 굉장히 늘 민망해해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셔가지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댓글, 네. 가족이 책을 낸 것만큼이나 기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난 적도 없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튜브가 고맙고,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댓글 남기는 거 쉽지 않아요. 좀 눈도 침침하지 않나요? 눈 침침하죠. 화면은 작죠. 네, 자판도 그렇고, 그렇게 긴 댓글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힘으로, 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또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릴까. 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받아요. 받는데, 그 돈으로 진짜 열심히 책 사서 보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깨달은 만큼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책을 살 돈을 유튜브에서 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영어 사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 이런 거 모릅니다.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 제가 공부하면서 저희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학교에서 봤던 것들, 네,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만 네, 모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왠지 아이들이 이제 학년기에 접어들고 공부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뭔가 하나씩은 장만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오늘은 영어 사전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종이 사전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거. 어플로 볼 수 있어요. 뭐, 다운만 받기만 하면 다음 사전, 네이버 사전, 들어가면 영한 사전, 뭐, 굉장히 여러 나라의 외국어로 다 사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기능만 가진 스마트 기기죠. 전자사전이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종이사전은요, 저는 시작할 때는 종이사전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이제 영어에 막 시작을 했고, 모르는 단어가 생겨나고, 뭔가를 이렇게 좀 궁금해 한다. 모르는 단어가 책을 읽다가 나왔을 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가장 어떤 이론에 가까운 방법은요, 당연히 책을 읽는 중에 그 문장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걸 직접 바로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네, 그 문맥 속에서,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일까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상상, 네, 추측해보고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게 맞는지 바로 확인도 하지 말고 그렇게 그거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상태에서 유추하는 상태에서 그 문장을 끝까지 읽어나가는 거.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내 추측이 맞았네 혹은 내 추측은 틀렸었네 다른 뜻이었구나 라고 혼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네, 시간이 충분하고 아이가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습관이 잡혀 있고 모르는 단어가 한쪽에서 너무 많지 않은 한두 개 정도만 추측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해요. 오케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아이는 답답한 거예요. 아이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모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가면서 막연하게 추측해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든 친구들도 있고요. 그때 다양한 힌트를 주면서 아이가 그 단어를 스스로 추측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의 존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숱하게 겪은 일이에요. 이제 학교에서는요, 저도 영어 전담을 하기는 했었지만, 사전을 가지고 막 단어를 찾을 만큼 많은 단어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단어를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전을 활용한 적도 없었고, 사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추측을 해보라고 해도 자꾸 물어봐요. 답답하고 궁금하고 이 단어를 알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를 모르니까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지금 좀 마이크 덕분에 제가 좀 작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목소리 엄청 커요. 어디 나가면 애들이 또 남편이 좀 작게 말하라고 되게 부끄럽다고 그럴 정도로 목소리가 커요. 커진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들들 키우다 커진 것도 있지만 애들이 이제 옆에서 책을 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계속 설거지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설거지만 했나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뭘 볶고 있거나, 그죠? 네, 우리는 주로 이제 식사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소리와 그릇 소리가 계속 나랑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는 그걸 뚫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막 설거지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정답을 훅 말아주는 게 훨씬 편하지 하나하나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일까? 이렇게는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웠어요. 뭐 따로 설거지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이제 약간 뭐 전쟁통 같은 상황이죠. 막 그릇과 물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네, 해주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전을 조금 더 그렇다면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전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플로 사용을 하면요, 편리해요. 아이들이, 네, 일단 스마트 기기라고 하면 무조건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하라고 하면 짜증 안 내요. 그냥 이제 한번 또 켤 수 있으니까, 또 그참에 또 핸드폰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좀 기꺼이 하는 면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네, 그 단어 하나만 보고 나오지 않죠. 아이들도 이것저것 눌러보게 되죠, 자꾸. 그리고 저희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없는데 제 핸드폰을 자꾸 빌려가는 거예요. 네. 저도 핸드폰 주고 나면 막 중요한 통화를 놓치기도 하거나, 네, 저도 핸드폰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서 어플을 계속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자사전 형태가 있어요. 아이에게 전용으로 나온 거죠. 전자사전은 이제 아이가 날마다 사전을 휴대해야 되는, 네, 완전히 입시를 준비하고 영어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중고등학생이 되면 언젠가는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초등식이고 사전을 들고 어딜 돌아다닐 일이 전혀 없어요. 네, 영어학원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사전을 들고 다닐 만큼, 네, 거기에서 막 모르는 단어가 막 계속 나와서 어려움을 겪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원들이 대부분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그리고 상담 가서 본 바로는 사전을 뭐 직접 찾아서 뜻을 적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그날 외워야 될 단어들을 쫙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어휘 공부를 할 때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단어가 있으면요. 애플이 있으면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요렇게만 이제 외운단 말이에요. 이런 명사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거로 변했을 때, 네, 조금 뜻이 많이 달라지거나 관련된 수거가 여러 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 단어 한 가지를 굉장히 넓은 뜻 여러 가지 활용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로, 네, 변형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사전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히 좋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단어 50개 딱 나왔을 때는요, 정말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주시기 때문에, 뭐는 뭐, 뭐는 뭐, 뭐는 뭐, 요렇게 이제 외우고, 아이들이 그게 실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예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휘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네, 문장 안에서 그걸 유추해내서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넣기까지, 그 정도로 습관이 되어 있고 이렇게 탁 흐름이 벌써 잡혀져 있는 친구들은 초등에서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물어볼 때마다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전을 써야 돼? 말아야 돼? 바쁠 때는 찾아봐 이제 그러고요. 네. 시간이 있으시면 당연히 같이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네, 모르는 단어는 점점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사전에 대해서는 한번 네, 짚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 아이들은요, 종이 사전을 추천을 드려요. 종이. 이유는요, 아직 초등은요, 종이로 읽고 쓰는 감각을 키우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 때가 아니면요,
종이로 된 글자를 읽고 종이로 된 글씨를 종이에다가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경험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그러면 중학교 가면 안 하나요? 더 하죠. 뭐에서 하죠? 네, 수행평가 아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행복의 가치를 논하시오. 컴퓨터로 치는 거 아닐 거예요. 네, 글을 읽고 이제 종이에다가 써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종이로 된 매체에 좀 더 아이들이 노출되고 그걸 편안하게 느끼는 게, 나중에 다가오는 입시들을 자연스럽게 대비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이가 영어를 시작했고 모르는 단어가 생겨서 그때 이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싶은데 집에 사전이 없어서 이제 네이버 사전으로 자꾸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요. 네,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첫 영어 사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 가서 일부러 한번 봤어요. 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사전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주니어 뭐 첫 영어 사전, 우리 아이 첫 영어 사전 이런 거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더 나쁘고 덜 나쁜 거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네,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애플이 사과고 뭐 버나나가 바나나고 막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알아가기에 괜찮겠다. 그냥 책 한 권 사주는 느낌으로 사전을 그냥 이렇게 노출시켜 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림이 빠지고 단어가 좀 더 많아지는, 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우리 공부할 때 봤던 SS 영어사전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초등 수준의 네, 글자 위주로 나와 있는 또 사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사전 레벨을 올려줄 때요. 레벨을 올려줄 때, 그림이 있는 사전, 그 다음에 단어만 있는 사전,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갈 때 영영한 사전이라는 걸 또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영어 단어가 영어로 해석이 되어 있고 그 옆에 한글로 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간다? 그러면 영영 사전이 있죠. 영어를 영어로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뜻을 몰라서 봤는데 영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네, 결국 어쨌든 영어 공부의 최고봉은 영영 사전을 보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단계가 있는데요. 아이들 사전 단계를 올려주실 때, 한번 이렇게 칭찬의 도구로 활용을 하세요. 저는 뭔가 건덕지를 잡아서 뭔가 건수를 잡아서 이걸로 아이한테 얼마나 더 긍정 신호를 주고 칭찬을 할 수 있을까, 아이 스스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날마다 고민을 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요번에 영영한 사전을 사줬어요. 제가 이제 사기로 했고 받았는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어렵잖아요. 영어인데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비로소 한글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초등학생이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뭐 잘 모르겠어요. 딴 집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는 최소 중학교, 많으면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엄마는 너가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너가 이 사전을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한글 해석 부분이 빠진 영어 공부의 최고봉인 영영 사전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너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것만큼 너의 영어의 실력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고등학생용 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애가 처음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을 보더니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빨리 막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싶었는데 그들이 보는 책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사춘기의 심리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네, 이렇게 툭 하면 들여다보더라고요. 실제로 요새 또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영사전 찾아서 사전 찾는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맛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림에서 글자로만 갈 때 점프할 때요. 뭔가 이렇게 점프할 때 그거를 자꾸 이제 활용을 하세요. 너가 수준이 이만큼이나 올라간 거다. 이거 사실 너 똑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소화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거는 너보다 한 4살, 5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뭔가 이걸 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네. 그냥 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요.
사전도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이게 무겁지만 들고 다니는 일이 없을 때는요, 사전, 영어 사전을 찾아보는 능력, 그리고 영어 사전을 통해서 눈으로 그 글자, 종이로 된 글자를 읽고 그걸 이제 글씨로 쓰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반대의 경우, 영어 글쓰기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영어 글을 쓰고 싶은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단어를 모를 때가. 그럴 때는 이제 한영사전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전 한영사전 따로 사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플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 이제 그 단어를 한글로 치면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어떤 사전 활용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전 때문에도 또 고민하실 텐데, 저랑 똑같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네, 요즘 어디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이거를 뭐,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카톡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사연이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말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 요즘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 마음, 네, 마음 잘 다스려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 특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